자, 어휘 문제네요. 자, 세상은 슈링크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네, 쪼그라들고 있다. 많은 면에서 쪼그라들고 있다. 세상이 좁아지고 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위성 텔레비전, 휴대폰 연결망들.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가도 여기 보면 눈치 까야죠. 세상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뭐야? 통신의 발달로 뭔가 긴밀하게 바로바로 연락이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다. 뭐를?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뭘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냈어? instantaneous 뭐? 즉각적인 그리고 동시에죠. 동시적인 friction free. 무슨 free라고 했을 때 우리 sugar free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friction이 뭐냐? 마찰.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통신. 앱 통신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마찰이 없는 소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마찰, 껄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없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스페이셜은 스페이스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공간적 거리가 더 이상은 뭐 이쯤 되면 이제 흐름 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고, 그렇죠? 공간적 거리는 더 이상은 디사이드에서 나오니까 결정적인 형용사겠구나 하고 때려잡으면 되고, 결정적인 hindrance 뭐 방해가 아니다. 공간적으로 멀다는 게 뭐를 향한 방해가 아니야. 뭐에 대한 방해가 아니야. 가까운 접촉에 대한, 긴밀한 접촉에 대한 방해가 아니다. 더 이상은. 그리고 새로운 deterritorialized.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외우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무슨 단어가 보여? territory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럼 영토인데 뭔가 영토화 된다는 건데 D가 붙으면 보통은 우리가 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탈 영토화된. 뭔 말이야? 영토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새롭고 탈 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들, 사회적 연결망들, 혹은 심지어는 가상의 사회들, 이런 것들이 have developed. 뭐 해왔다? 발달해 왔다. 동시에 개인들은 가지고 있다. 더 큰, 그냥 말 우리가 미술할 때 쓰는 팔레트입니다. 다만 팔레트라는 것은 이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칸 나눠져서 다양한 색들을 이렇게 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다양함이 쭉 들어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가지고 있다. 더 다채로운 정보를 뭐 이제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할? 선택할. 우리말로는 지금 해석이 붙기 어려운데요.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이거 생각하면 되죠. 자, 영어로 이게 맞냐? 한국어 번역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살, 집. 문제 없어 보이는데 틀려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말 해석으로 안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자체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영어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상황이 되면 이 꾸밈을 받는 명사를 다시 동사 뒤쪽으로 돌렸을 때 아다리가 맞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우스가 live 뒤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live와 house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ive in house가 말이 될 거고. 승민이 무슨 생각하나? 무슨 생각했어 방금?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틀린 거네. 네? 내가 틀린 거네. 뭐야? 난 네가 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 아니. 큰 죄를 지었네. 학생을 믿지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네. 아니라고 또? 그럼 또 방금 전에 죄송하다는 게 거짓말인 거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야? 닥치고 수업이나 해? 아니요.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집중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이었냐고.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은 거라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딴 생각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어? 네. 더 어렵게 돌게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를 한번 최대한 굴려봐요. 전후 정보가 없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머리 쓰는 걸 좀 즐겨봐. 그럼 내가 하나 또 선택지를 줄게. 레연이 둘 중에 뭐가 맞고 그 이유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보세요. 이 두의 의미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어도 명사일 테고 from 뒤에 오는 애도 명사일 텐데 choose 다음에 바로 명사가 왔다면 뜻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고른 거죠. 그거를 고른 겁니다. 이해했죠? 근데 choose from 명사가 들어오면 뭐겠어? 거기에서 고른 거겠죠. 뭐를 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choose 다음에 들어오는 명사는 내가 고른 대상일 테고 choose from 다음에 들어온 명사들은
내가 뭘 골라낼 선택지들이 되겠죠. 그 선택지들로부터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고르려면 당연히 몇 개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최소 2개 이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것으로부터 고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from이 붙는다면 뭐가 더 맞는 표현이겠어?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당연히. 이해하냐?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한 가지 거를 고를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거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둘 다가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from이 붙는다면 things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from이 왜 붙은 거냐고. 그러니까 이 다채로운 정보가 이 다채로운 정보가 선택할 다채로운 정보, 내가 어떤 정보를 선택할 거냐가 아니라 다채롭다고 했잖아. 거기로부터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그런 나의 어떤 선택의 후보군들인 다양한 정보라고. 이해하겠어? 이 정보를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채로운 정보로부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죠? 네. 자, 그래서 동시에 개인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돼. 알겠어?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 할 수 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갖추게 돼. 근데 이게 더 다양한 정보를 갖추게 된다고 했으니까 뭐보다 그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의 특징이에요. 정보화 사회의 특징. 정보 소통 기술이 발달한 세상. 그러면 일단 뭐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거리감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정보는 훨씬 더 다양하게 갖추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는 또한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양한 면에서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나왔던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세상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글이었던 거죠. 알겠어? 소통 기술의 발달로 더 클로즈해졌고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정보가 되게 다채로워졌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분야는 어떻게 됐고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 문장 자체가 결국 이 글이 어떤 구성을 갖춘 글인가를 미리 선전포고하듯이 알려주고 시작했던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경제는 또한 증가하게라고 하지만 그냥 점점이라고 하라고. 점점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나뉘어진다. 이 마지막 수십 년들에 뭐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국적 회사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뭐에 있어서? 숫자들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경제적 중요성에 있어서. 자본주의 방식은 뭐에? 생산의 자본주의 방식은 그리고 화폐 경제들은 머니의 형용사형이에요. 마니터리. In general,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되었어? 보편적이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의 이제 구성이 이해가 됐으니까 또 이제 경제 얘기가 끝났죠. 현대 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했느냐 끝났고 이제 또 뭐 정치 얘기로 넘어갔네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슈들이 점점 지배한다. 뭐를? 의제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하는 의제를 뭐가 지배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이거를 지배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이슈들은, 그 다음에 환경과 가난은 좀 뭐 이 얘기겠죠? 전부다. 뭐의 전부냐? 그러한 영역, 스코프. 그러한 영역의 전부다. 그러한 영역이라는 게 어떤 영역이야? 따로따로 다뤄야 될 문제야? 세계적으로 다뤄야 될 이슈야? 세계적으로 다뤄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함한다. 굉장히 많은 다국적 연결들을 포함한다. 근데 very가 아니라 굳이 so를 썼으니까 뭐를? that을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다국적 연결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은 처리될 수 없다. 어떻게? 만족스럽게는. 뒤에 나온 말 뻔하죠. 전 세계적인 이슈이니 어떻게는 만족스럽게 처리가 안 되겠어? 따로따로 해서는 처리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뭐에 의해서는? 단일 국가들 따로따로 혼자서만으로는 처리가 만족스럽게 안 됩니다. 전염병들과 이게 유행병들이죠. 유행병들과 국제적인 테러리즘 이런 것들은 또한 다국적의 문제들입니다. 어떤 오직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동사 어드레스 뭐 처리하다 처리될 수 있는 뭐를 통해서 국제적인 코어디네이션 조율을 통해서 어휘 문제니까 자, 어휘 문제를 풀 때 뭐를 하라 했냐면 밑줄 친 단어가 맞았냐 틀렸냐를 대충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 반대말 짝을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대말이 명확하게 없는 말들은 답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반대말이 명확한 짝이 뭐야? 뭐 높은 했으면 낮은 뭐 이런 것들 증가라고 했으면 감소라든지 이런 반대말 짝이 확실한 애들이 결국 답이 되게 된다고.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간적의 반대가 뭐야? 반대라는 게 뭐냐고. 그냥 공간하고 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반대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런 애들은 좀 짝이 되게 어렵다고 지금. 알겠어? 근데 디바이드는 어떤가요? 쪼개진다는 거에 반대말은 있죠. 뭐야? 네, 통합된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디바이드를 넣고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냥 명확하게 생각하라고. 나뉘어지는 거야? 아니면 통합되는 거야? 를 놓고 문맥에 맞게 따지라고. 지금. 알겠어? 네. 그렇게 본다면 세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고 있는 거겠어?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겠어? 한 덩어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또 나머지 것들은 다 지금 명확하게 말이 된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디바이디드가 아니라 좀 한 덩어리로 전부 다 밑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야? 글로벌하게 지금 뭐야? 아주 그냥 한 동네처럼 지금 묶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어? 다음 4번 갈게요. 아니 벌써 더워? 덥지 않아? 타겟한
하는 것, 타겟팅, 누구를 대상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라는 게 하나의 파편입니다. 하나의 조각이라고. 그러니까 조각화, 파편화. 그러니까 뭐야? 한 덩어리로 다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렇게 나눠 놓고 뭐 하겠다? 딱 타겟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타겟팅과 이런 파편화는 이 비동사 다음에 오부명사면 얘를 형용사처럼 보라. 그럼 뭐야? 중요하답니다. 중요하다. 근데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제1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타겟팅과 지금 파편화가 제일 중요하다. 누구한테는? 미디어 전략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그 증가가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 놓고 때리라 이거지. 그렇죠? 증가가 뭐에서? 숫자에 있어서 증가가 뭐에? 미디어 채널들과 비이클들이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 차량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의 이동 수단, 옮기는 수단. 그러면 미디어 채널들과 어떤 이런 그 전파를 옮겨주는 수단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수단들의 숫자의 증가 그리고 그 결과적인 세그멘테이션, 프래그멘테이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파편화, 미디어 독자들의 파편화가 의미한다. 뭐라는 걸? 타겟 집단들이, 이 소비자의 타겟 집단들이 더 쉬워지고 그리고 더 어려워진다. 아이러니죠. 지금 뭐 하기에? 도달하기에. 더 한편으로는 쉬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자, 말을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뭐에 어느 분야에 관련된 얘기야?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고요. 미디어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타겟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소비자 타겟팅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즘의 미디어는 채널들이 어떻게 됐다? 줄었다 늘었다? 겁나 늘었다 이거지. 이런 상황에서 채널들이 겁나 늘어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비이클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돼 있어? 한 군데 몰려 있어? 나뉘어 있겠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게 뭐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 보면 쉬워지기도 했고 한편으로 보면 어려워지기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올 말은 뭘까요? 어떤 면에서 쉬워졌고 어떤 면에서 어려워졌는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 궁금해? 궁금할 거 아니야. 나왔죠. 그래서 뭐야? 그들이 더 쉬워요부터 설명을 하네요. 더 쉬워요. 도달하기에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는 의미에서 도달하기가 더 쉬워졌어? 이 독자들이 아까도 나왔죠. 프래그멘트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파편화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뭘로 파편화 되었어? 좁은. 그러면 반대말 뭐? 넓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좁은 이 흥미 집단들로 파편화 되었어. 이런 부분은 사실 맥락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너무 상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독해라는 게 당연히 글을 보고 이를테면 살인은 유용한 거야 라고 글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게 독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시험에서 보는 것들은 상식에 위배되는 것들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요즘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됐어? 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독자들이 어때요? 다 한 군데 몰려있어. 다 나뉘어져 있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집단들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어떤 제공받는
서비스 받는 뭐에 의해서 수천 개의 특수한 이익이래 자꾸 관심사의 잡지들과 TV 채널들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좁은 관심사 집단들로 이 독자들이 뭐에 파편화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에서 도달하기에 더 쉽습니다. 봐봐. 이 말 자체를 부연 설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이해를 해보라고.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특정한 컨슈머를 타겟하기가 더 쉬워지기도 했고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 쉬워졌다라는 말을 먼저 뱉었는데 이 더 쉬워졌다라는 말에서 지금 뱉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미디어 환경이 다수의 채널들이 다 뭘로 갈려 있어? 스페셜한 인터레스트들에 서브해주는 채널들로 이미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 채널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만 모여 있는 거겠죠? 같은 인터레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네가 밑에도 물론 그 예시가 나왔었지만 니네가 뭐 낚시용품을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고 낚시용품을 파는 광고를 지금 미디어에 올리고 싶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 잡아서 아무 쓸데없는 프로그램에 광고비 내고 광고 올릴 거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어디에 올려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이 낚시용품을 팔아먹으려는 광고를 실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한테 협찬해주면서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에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게 바로 뭐였던 거야? 타겟팅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타겟팅을 하기에 쉬워졌다고 볼 수 있죠. 현재의 미디어 환경. 봐봐.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옛날 사람한테 보니까 짜증나. 라떼는 말이요. 라떼는 채널이 KBS, MBC 두 개밖에 없었다고. 이게 상상이 돼요? TV의 채널이 KBS하고 MBC밖에 없었다고. 진짜로. SBS. 아니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그거밖에 없었고 중학교 때 이제 SBS라는 게 생겼대. 근데 그 당시에는 전파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시골에는 SBS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서울에 친척집에 올라와서 보면 뭐야 이거 SBS라는 데가 하나 더 있는 거야. SBS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서울방송입니다. SBS가 서울방송의 약자라고. 서울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만 했던 거라고 옛날에는 전파가 약했을 때. 근데 와 신세계 SBS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 막 이랬어. 그래봤자 3개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 케이블 채널 봐봐. 내가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니네 어디다가 올릴래? 프로그램. 지금 케이블 채널 틀잖아요. 그럼 뭐해? 낚시 방송이 있어요. 아예. 그럼 내가 불교용품 파는 거야. 불교 방송이 있어요. 내가 뭐 기독교용품 팔아먹어야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내가 뭐 바둑알을 파는 사람이야. 바둑 방송이 있어요. 이래요. 엄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됐죠? 네. 이렇게 본다면 뭐해진 게 맞아? 더 쉬워진 게 맞다.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겠어?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든 아니면 뭐든 어떤 점에서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느냐 하고 뒤집히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오고 있어? 말 좀 흘려듣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좀 잘 들으려고 하고. 만약에 한 광고자가 원한다면 아무래도 반대 경우는 아닌 것 같죠 지금. 원한다면 뭐 하기를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말하자면 누구에게 송어 낚시꾼들한테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트라우트 송어 물고기 종류네. 와 내가 아침마다 운정 호수공원에 가서 이렇게 햇질을 데리고 조깅을 하거든요. 아무튼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와 여기 일산호수공원에도 물고기가 많나? 아, 일산호수공원에서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 운정호수공원에 가면 진짜 이따만한 잉어들이 막 뭐라고 해야 돼? 물반 고기반? 이래.
입맛 따시겠는데 정말. 와 아깝다 이거 진짜 몰래 혹시 밤에 와서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와 그냥 팔딱팔딱 막 진짜 막 물속에서 이따만한 애들이 진짜 막 미치게 팔딱팔딱 뛴다니까. 와 대박이다. 아무튼 이게 그 송어 낚시꾼들한테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또 스포츠카 엔튜지애즘이 뭐예요? 엔튜지애즘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호가들 혹은 TV 드라마 팬들에게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이런 얘기겠죠. 있다. 스페셜리스트 퍼블리케이션들과 TV 쇼들이 있다 이거야 이제는. 전문적인 뭐가 출판물들이나 잡지나 TV 프로그램들이 있다. 어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딱 좋은 거야 지금 이것들.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달 수단들인 출판물들과 TV 쇼들이 있다. 뭘 위해 이상적인 타겟 잡는 걸 위한 누구를 그렇게 좁게 정의된 독자들을 타겟 잡기에. 그러나 나왔네. 그럼 이제 뭔 얘기 나올 거야?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럼 또 어려워졌냐? 그러나 소비자 집단들은 또한 더 어려워. 나왔죠? 뭐 하기에 어려워? 도달하기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이전시들이 광고회사라고 할게요. 가지니까 큰 어려움을 가지니까 뭐에 있어서 카테고라이즈니까 뭐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독자들을 뭘로 분류하는데 타겟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충분히 큰 타겟 집단들 이게 지금 충분히가 나왔잖아요. 이게 sufficiently하고 enough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충분하다는 말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렇게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투부정사가 enough한테는 여러분이 익숙한데 sufficient도 똑같은 게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큰 뭐 하기에 작업할 수 있기에 충분히 큰 뭘 위해서? General Advertisers. 이 General은 항상 Specific하고 반대니까 뭔가 구체적인 광고를 하는 사람들 말고 어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야? 좀 더 보편적인 광고를 하는 사람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큰 타겟 집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채널들이 많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채널들별로 다 오디언스들이 프래그멘트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좁은 타겟층의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일은 어떻게 됐어? 쉬워졌다는 거지. 이미 채널들이 다 나눠놨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거꾸로 보면 그 말은 오히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면 좁은 광고를 하는 사람 말고 누구한테는 많은 수의 독자들한테 넓은 광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거는 뭐야? 쥐약이다 이거지. 왜?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이 아니라 옛날에 나처럼 KBS만 보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으면 그럼 넓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 어디만 올리면 돼? KBS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어디다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도 걸치고 얘네도 걸치고 얘네도 걸치고 이렇게 되면 10군데에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광고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네. 자, 타겟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송어 낚시꾼들을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은 유용하다. 그럼 유용한 거에 반대는 뭔가 유용하지 않다, 쓸모없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너가 팔고 있다면 뭐를? 낚시 태클을 팔고 있다면 낚시 태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낚시 용품이겠죠. 그러면 이거 어때?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야? 쉬운 맥락이야? 어려운 맥락이야? 어려운 맥락. 어려운 맥락이고
만약에 네가 피싱 태클을 팔고 있다면 어떻다. 근데 나 아니야. 누구한테는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한테는 아니야. 일반적인 빠르게 움직이는 뭐 소비자 용품 판매한테는 아니다 이거죠. 어떤 요구하는 뭐를 다양한 타겟 집단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면 피셔맨들한테만 타겟할 수 있다라는 게 요렇게만 할 거라면 유용하겠지. 유용하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아닐 거라고. 유용하지 않을 거라고. 자, 비록 이 송어 낚시꾼들이 아마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소비자의 어떤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한 미디어 이 수단들은 어떤 캐릭터라면 전달하다죠. 한 가지 취미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수단들은 뭐하다? 무한한 사용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사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용법이죠. 무한한 용법을 가지고 있어? 이 무한한의 반대는 뭐야? 유한일 거잖아요. 그렇죠? 리미티드냐 언리미티드냐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한하지 않은 거겠죠. 제한된 수단일 뿐이겠죠. 한 가지 합의만 전달하는 미디어 비이클들은 되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어차피 제한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쉽고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넓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의 채널이 가지는 힘이 너무 무제한인 게 아니라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힘들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오, 이게 진짜 그냥 낚시 도구였네요. 잠깐 쉬었다가 52분이 9시에 시작합시다. 자, 상상해봐라. 이 누군가가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걸 상상해봐라. 설명하려고 왜 그게 합리적인지를 그거 가져오겠죠? 결론 짓는 게 뭐라고 결론 짓는 게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왜냐하면 그건 태양이겠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해왔으니까 그렇게 과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하려고 열심히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왜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짓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뜰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 늘 그랬으니까. 라고 결론 짓는 게 합리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대열이즈 대열하면 있단데 이걸 메이에브 PP로 걸었으니까 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있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있었을지도 몰라. 한 시간, 한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간 다음에 지금 관계 부사죠. 꾸며주겠죠. 어떤 한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 원시 인간이 anticipate 뭐했다? 예상했다. 어떤 원시 인간이 예상했던 한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를 예상했다? 새벽을 예상했다. 뭐를 가지고? 안심, 확신을 가지고 기반하여. 네, 오직 뭐에만 기반하여? 그 사실에만 기반하여. 어떤 사실에만 기반하여? 자기가 보았었다. 새벽이 뒤따르는 걸.
영어의 문장이 총 5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영어의 꽃은 당연히 5번째 유형, 5형식입니다. 이 5형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해요. 5형식은 뭘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크게 3종류예요. 하나는 명사 성분이거나 또 하나는 형용사 성분이거나 또 하나는 준동사이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어찌 되었든 어떤 유형의 목적격 보어든 간에 5형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어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3형식 문장이라면 심리적인 해석의 어떤 벽이 여기에서 쳐진다고. 그냥 S가 O를 이렇게 했어 하고 의미의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5형식은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 뒤에 올려석의 주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5형식은 목적어가 사실 앞에 나오는 동작의 끝이 아니라 뒤에 나올 무언가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알겠어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해석을 어떻게 했어? See, done, follow.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했어? 봤어. 뭘 봤냐? 새벽을 봤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새벽이 뭐를 뒤따라 나오는 걸 봤어. 지금 이렇게 해석이 들어갔다고. 이해하겠어? 요런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새벽이 뒤따르는 걸 보았다 라는 사실에만 기반하여 확신을 가지고 새벽이 올 거라는 걸, 새벽을 예상했어. 새벽이 뭐를 뒤따르는 걸 봤다? 어둠을 뒤따르는 걸 봤다. 영어의 팔로우는 뭐가 뭐를 뒤따른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뒤에 뭐가 오더라? 돈이 오더라 라는 걸 내가 봤다. 밤의 어둠을 뒤따르더라. 뭐 하는 한 그가 뭐 할 수 있는 한 기억할 수 있는 한은 자기가 기억해낼 수 있는 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과거를 다 뒤져봐도 결국 블랙리스트 다음에는 뭐가 오더라? 돈이 오더라 라는 거를 본인이 보았었다라는 사실에만 기반하여 어슈런스를 가지고 돈을 예상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원시시대에는 정말로 밤 이후에 뭐가 올 거라는 거? 새벽이 올 거라는 거. 태양이 또 떠오를 거라는 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겠어? 본인의 경험이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블랙리스트 다음에 뭐가 오더라? 돈이 오더라. 이거밖에 없었을 거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 뭐 덕분에? 뭐 덕분에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도 알 수 있어? 사이언스가 다 정리해놨잖아요. 과학이. 뭐가 지구 주변에는 뭐가 있고 지구는 뭐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고 이게 뭐 주기가 어떻게 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을 거다 이거. 알겠어요? 옛날에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시적인 상태는 이 원시적인 지식의 상태는 이 원시적인 지식의 상태가 뭐야? 오직 기억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상태죠. 이 상태는 혹시 그것이 존재했다면 뭐다? unquestionably 의문의 여지 없이 뭐다? pre-scientific 했다.
과학적이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면 비과학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과학인데 영어에서는 지금 이런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야? 좀 전과학적이었다. 이런 거죠. 과학의 탄생 이전에나 있을 법했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종류의 사고, 사유는 동사 bear, 뭐 간직한다, 가진다,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bears no resemblance니까 아무런 닮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닮은 다음엔 to 누구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어떠한 닮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 crude 조잡한 인덕션은 추론이라고 할게요. 그 조잡한 추론은 보여준다. 뭐를? 완전한 absence를 보여준다. 완전한 부재를 보여준다. 뭐의 부재를? 과학적 이해의 부재를 보여준다. 맞죠? 우리의 과학적인 이유들은 뭐에 대한? 믿는 것에 대한. 뭐라고 믿는 것에 대한? 태양이 내일 떠오를 것이다 라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이유들은 are of an entirely different kind. 뭐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우리는 이해한다. 그 기능을, 태양계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그 법칙들의 관점에서. 뭐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측한다. 특정한 천문학적 발생들을 예측한다. 수단에 의해서. 민츠, 수단. 뭐의 수단? 이러한 법칙들의 수단에 의해서. In combination, 조합으로. 뭐와의 조합으로? 지식과의 조합으로. 뭔 지식? 특정한 처음의 조건들에 대한 지식으로. 아니 과학도 어때요? 아니 어떤 운동 같은 걸 예측, predict, 예측하려면 당연히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뭐야? 뭐가 뭐를 알아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처음 상태를 알고 거기에 가해지는 힘을 알아야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겠죠. 특정한 처음 조건들에 대한 지식과 결합해서 얘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특정한 시점에 어디 가 있겠지 라는 걸 예측하게 된다 이거지. 알겠죠? 네. 처음의 조건들. 어떤 프리베일, 만연해 있는 처음의 조건들, 퍼져 있는 과학적인 법칙들과 이론들은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형태를. 뭐의? 보편적인 이 진술들의 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셀덤은 부사잖아요. 거의 단순한 일반화들은 아니다. 뭘로부터 나오는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냐? 일단 이 말부터. 단순한 일반화는 아니다라는 말. 글은 항상 유기적이어야 돼. 문제로 쓰려면. 단순한 일반화가 어디에 나왔어요? 이 글에. 원시인들이 했던 겁니다. 원시인들이 했던 거 뭐? 내가 너 기억해. 어둠 뒤에 해 오더라.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는 너무 구체적인 개념이니까. 아무튼 옛날에도 그랬어. 그러니 내일도 그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화잖아요. 그렇죠? Simple Generalization이죠. 이게. 이거 다르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과학의 법칙들과 가설들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일반화들이 아니다. If ever 이런 것들은 혹 있다 해도,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아니라고요. 여기서 거의 아니라고.
뭘로부터의 단순한 일반화가 아니야 하고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 저기 들어갈 말은 뭐야? 경험이잖아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단순한 일반화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과학은 다르다라는 얘기. 그래서 경험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군요. 다음 2번. 자, 한 특정한 나이에 9살이든 10살이든 11살이든 우리는 모두 있었어. 거기에 한 번은. 그렇죠? 여러분도 모두 9살, 10살, 11살이 있었죠. 네. 자, 한 특정한 나이에 예를 들면 9살, 10살, 11살 우리 모두 다 그때 한 번쯤 머물렀었는데 그런 특정한 나이에 우리 대부분은 능력이 있다. 뭐의 능력이 있어? 그런 종류의 능력이 있다. 밑줄의 종류의 능력이 있다. 해석 어떻게 되죠? 그걸 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다 명사들이죠. 그럼 여기 뭐야?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뭐가 생략됐다는 뜻?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뜻.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다면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명사 빈틈절을 이끌 테니 뭔가 명사가 하나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it, takes, to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다고요. 그게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여기로 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를테면 3 hours it takes to do it.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걸 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가 아니라 그걸 하는데 걸리는 그 3시간. 이렇게 나온 게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렇다면 또 뭐 이러면 이제 시간은 아니니까 걸린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럼 뭐야? 그걸 하는데 노력이 필요해. 이제 이 정도의 뜻이 될 텐데 그러면 뭐야? 그걸 하는데 필요한 노력. 이런 식의 말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밑줄의 종류에 대한 능력이 있어. 뭐를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어떤 단 하나의 obscure, 모호한 기술. 어떤 기술이죠? 우리가 결정한 오래간만에 나왔다. 잘 봐라. 먼저 인지해야 되는 거는 주어, 동사. 근데 is, 또 동사.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관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떤 그림이 됐어? 선행사, 관계사, 주, 동 이렇게 나왔다고. 알겠어? 일단 지금 이제 더 이상 깊게 설명하기엔 지금 좀 이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부터 이게 뭐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관계사 삽입구조라고. 그럼 뭐야? 이거 없다 생각하고 먼저 치라고. 이렇게. 자, 선행사, 관계사, 주, 동. 오케이? 괄호 치고 먼저 치라고. 소년인데 어떤 소년? 잘생긴 소년. 이거 집어넣으라고. 잘생겼다
없다고 네가 생각하는 소년.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가면 잘생긴 건 팩트예요. 알겠어? 그런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 잘생긴 건 팩트가 아니라 그냥 누구 생각? 네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와. 이렇게 치면 한 가지 좀 모호한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 핵심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인 그런 기술. 그런데 이거 집어넣을게요.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내가 뭐 했어? 결론 지은 기술. 나는 영어 선생이야. 내가 이를테면 나는 앞으로 나 영어로 먹고 살 거야 라고 결정을 지었어. 그러면 영어 능력은 내가 나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내가 결정지은 능력이겠죠. 알겠어?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네 정체성의 핵심이 될 거야 라고 결론을 지은 그런 어느 한 가지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걸리는 필요한 뭐를 우리 대부분은 특정한 나이에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이 그걸 해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결국 우리는 다 뭘 할 수 있대. 네? 뭐를 할 수 있대. 니네가 이거 내 정체성의 핵심이 될 거야 라고 결론 지은 뭔가를 하는데 필요한 뭔가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대. 그게 뭐냐고. 어쩌면 그건 그리는 거야. 말을. 혹은 카피하는 거야. 뭐를? 어떤 기타 솔로곡을 카피하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이 이승 그럼 뭐야? 지금 빈칸에 대한 단서가 아니라 그런 기술이라는 게 때로는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하는 별로 시덥지 않은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핵심을 벗어난. 혹은 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를 좀 기대해볼까요? 어쩌면 또 지랄이네. 자, 그거는 또 뭐 올리일 수도 있어. 근데 올리가 뭐냐? 기초적인 뭐 스케이트보드의 움직임. 올리가 뭐예요? 그거예요? 올리가 뭐야? 기초적인 스케이트.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가? 그 여기 대신 왜 있어? 그 뒤에도 또 설명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올리라고 부르나? 뭐 아무튼 뭐 내용상으로는 전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요건 뭐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게 설명이라면 좀 기초적인 스케이트보드의 움직임인 그다음에 일종의 스탠딩 점프인데 어떤 곳에서의 스탠딩 점프냐? 발이 결코 보드를 떠나지 않는 곳에서의 지점에서의 스탠딩 점프인 그런 올리일 수도 있겠어. 네가 이제 뭐 이렇게 마스터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빈칸을 알아내는데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건 이런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한 뭐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냐. 지금 이거란 말이죠.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아. 매뉴얼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제 좀 뭔가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쓸데없는 거 빼고. 우리는 매뉴얼이 필요가 없대. 아니 뭘 마스터하려면 매뉴얼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매뉴얼이 필요가 없대요. 말해줄. 우리에게 what to do. 뭘 해야 할지를 말해줄. 그러고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걸 해내려면 이걸 마스터하려면 필요한 뭐라고 했는데 이걸 마스터하려면 필요한 이를테면 매뉴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걸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매뉴얼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뉴얼은 필요 없고 그냥 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걸 하는데 필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라 뭐인 거야? 그냥
하는 거죠. 알겠어? 이런 그냥 하는 걸 우리는 다 누구나 그 나이 때 다 특정 나이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막 하는 걸, 그냥 하는 걸, 그냥 하는 거, 그냥 해, 그냥 해. 맹목적으로 그냥 뭐해? 노력해, 시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만 봐도 감이 빠르면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봐도 더 확실해지죠. 그냥 해. 그것도 어떻게 해? 그냥 반복되게 해. 그냥. Head down, nose to the grindstone. 그냥 머리 낮추고라는 게 앞을 봐, 안 봐?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 블라인드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냥 앞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알겠죠? 앞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코가 그냥 뭐 아주 그냥 연석에 닿을 정도로 쉬지 않고 악착같이 마치 뭐처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들었던 것처럼 근데 안 듣고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거지. 한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 반복에 대한 믿음. 반복하면 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 뭐 속에 있어? 문화적 상수도 속에 있어. 문화적 상수도가 뭐겠어? 비유예요. 상수도라는 건 뭐야? 물을 보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처음에 발원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곳에 이미 뭐가 있어? 우리의 문화의 진원지, 그러니까 물을 보내주는 곳의 근원지. 이게 워럴 서플라이인데 우리 문화의 어떤 상수도,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라고 하니까 우리 문화의 근원에 이미 뭐가 있어? 이런 반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뿌리에.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 모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는 매뉴얼 속에도 있어. 그리고 핸드북 속에도 있어. 이런 이제 매뉴얼에 좀 헷갈리면 안 되죠. 뭐가 있어 매뉴얼에? 그냥 하면 돼 라는 게 매뉴얼에 있다는 거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응? 또 모든 스포츠와 비즈니스 자서전에도 있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게 자서전 아니겠습니까? 이 자서전에 뭔 말이 있어? 나는 그냥 했다. 반복되게 했다. 그랬더니 되더라. 이런 거. 있어. 한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가 있어? 코치들이, 음악 교육자들이, 그리고 수학 선생들이 종종 런하는 이유가 있어. 그들의 학생들을 런 한다는 게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널리 쓰입니다. 쉬운 단어들은 쓰임이 많아요. 그들의 학생들을 뛰게 해. 굴려. 뭐를 통과하게? 연습들을 통과하게. 이거에 의해 뒤따라지는, 뭐에 의해서 또 더 많은 연습들에 의해 뒤따라지는. 실행하라. 뭐를? 100번의 A 마이너 스케일을 실행하라. 뭐 이제 기타 뭐 연습 같죠. 아니면 100번의 농구 프리드로우를, 아니면 톡킥을, 이 발끝으로 톡 걷어 올리네요. 킥을. 언제? 오후에.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엔드니까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뭐를? 프로그레스를 보게 될 거야. 발전을. 해라. 또 다른 200개를. 그러니까 100개만 하지 말고 또 200개 더 해.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말은 프로그레스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틸은 비교급 강조, 그러니까 스틸 모어라고 원래 쓰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생략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레스를 보게 됩니다. 100개 했을 때 프로그레스 볼 거고 200개 하면 더 많이 보게 되죠. 3번. 시간이 되죠? 질문이 좀 쉬워가지고 3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디자이너들은 단지
풀지만은 않아요. 문제들을 풀지만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만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에 힘을 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문제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건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글의 핵심은 문제를 단지 해결만 하지는 않아요가 포커스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장이냐 아니면 그냥 해결만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문장이냐 해결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디자이너들은 개발자들은 개발자들이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야. 이를테면 사람들이 뭘 불편해해 그럼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불편함을 개선해 주기만 하는 게 디자이너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뒤에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오히려 디자이너가 사람들이 지금 인지하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디자이너가 먼저 뭐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사람들이 뭔가를 제시하면 그걸 뒤따라가면서 해결만 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오히려 디자이너가 사람들보다 앞서가면서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거죠. 알겠어? 그럼 이게 어떻게 붙는지 보세요. 단지 해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또한 뭐도 하지? 그럼 이게 붙어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지. 아예. 기존에 있던 걸 해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던 걸 만들어내기도 하지. 알겠어? 뭐를? 새로운 의미를 아예 만들어내기도 하지. 이런 게 붙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혹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즉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런데 그것이 뭐야? 디자이너가 문제를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아예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거. 이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한 알려져 있기도 한 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디자인에 의해 이끌어지는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채윤이 왜 눈을 감아버리나? 자,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여기에서도 또 포커스를 하나 찾아야 돼. 누가 이끌어? 사람들이 이끌어? 디자이너가 이끌어? 디자이너가 이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오히려 디자이너가 끌고 가는 혁신이라고. 사람들이 원해서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디자이너가 먼저 만들어내고 끌고 가는 혁신이라고. 이해했어? 혁신적 가치를 그러니까 창조해내는 거야. 사람들이 난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아예 가치 자체를 창조하겠다는 거야. 는 기반한다. 뭐에 기반하냐? 더 근본적인 성찰들에 기반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당연하죠. 기존에 없던 걸 아예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사람과 사회를 깊게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종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가능해지냐? 발전들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백석고는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누가 한 말이죠? 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죠. 너네도 했었고 다음 학년도 했었고 스티브 잡스 광고문 1학년 때 시험 범위 있었잖아요. Grammatically incorrect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원래 문법은 어때야 돼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럼 뭐야? differently여야 된다고. 그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일부러 think differently가 아니라 think different라고 썼다. 라고 이제 광고 문구를 이렇게 썼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뭐라고 해설을 해줬냐면 잘 보세요.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내용이기도 하고 또 깊은 게 있는 거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스티브 잡스는 지금 이 말의 뜻이 이런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틀리다고 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의도한 걸 표현을 한 건데 이거 형용사죠. 이거 부사고 형용사는 오직 누구만 꾸민다? 명사만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형용사를 썼을 때에는 뭐를 꾸미기 위함이겠어? 명사를 꾸미기 위함입니다. 동사를 꾸미려고 하죠. 그러면 봐봐 이제 differently면 누구를 꾸며야 돼? 부사를 꾸며야 돼. 그럼 이거는 그냥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야 정말. 대상은 똑같은데 그냥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좀 이를테면 우리는 이걸 책이라고 봐. 좀 다르게 봐봐. 다르게 생각해봐. 이거 화장실 가는데 휴지 없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나는 갑자기 이게 떠올라.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하라고 기존에 있던 걸. 근데 다른이 왔잖아요. 아예. 그럼 저건 무슨 말이냐면 아예 다른 걸 생각해내라 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를테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저런 모토 하에 만들어낸 게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 아예 새로운 건 사람들이 애초에 원하지도 않았어. 왜? 세상에 없는 거니까 아예 원하지도 않았다고. 아니 이를테면 전화기를 가지고 네? 전화기를 가지고 뭐를 한다? 인터넷을 하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아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 비슷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다고.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오히려 이 엔지니어들이 이 디자이너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수요가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수요를 뭐 한다고? 창출한다고. 알겠어? 이게 스티브 잡스가 결국 성공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듯이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걸 생각해내자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걸 생각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아예 수요 자체를 뭐 하는 거야? 창출하는 거야. 수요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창출해내는 거야.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모바일 폰을 생각해보자. 고전적인 이 네덜란드 TV 프로그램, 한 TV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된 한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서 길거리의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대요. 뭐인지, 그들이 가지고 싶은지 질문을 받았대요. 실제로 이건 프로그램의 내용이겠죠. 한 장치를 가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다 이거야. 어떤 장치? 허락해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뭐를? 전화통화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뭘로부터? 어디서든지로부터. 그들이 있는 어디서든지로부터. 이 말이 여러분들이니까 문화 차이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대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 이게 뭔 말이야 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어디서든 아무 때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유선전화의 시절에는 이게 불가능했죠. 당연히. 알겠어?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말 내가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됐을 때 집전화에 무선전화기 알아요. 근데 집에 요즘에 집전화가 있기는 한가? 아무튼 집전화에 무선전화기가 그때 처음 생겼거든요. 본 적은 있어요?
집 전화기, 무선 전화기. 네. 그거를 우리 시골집에서 샀는데 어렸을 때 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도 이게 전화 통화가 되는지 막 시험해 보고 싶어서 이를테면 본체가 안방에 있어.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옆방까지 가서 이렇게 해. 오 된다 이렇게. 집 밖에 나가서 대문 밖에 나가서 해. 좀 지가 오 되긴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집 밖으로 조금 더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뭐야 하고 막 쳐다보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그러면서 막 나름 뿌듯해했던 막 그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장치가 있다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바일 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시절이니까 이런 장치가 있다면 가지고 싶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단 말이야 프로그램에서. 그랬더니 전형적인 응답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뭐라는 거였어요. 그런 장치는 제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어떠한 더해지는 가치도 제공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했어? 그것의 사용은 완전 슈퍼플러스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 넘친다. 플루 계통은 항상 흐른다는 뜻이고요. 슈퍼라는 건 항상 초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넘쳐서 흐르는 거죠.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어? 즉 모바일 폰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자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요. 알겠어?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 수요가 생겼지. 만들어 놓으니까. 알겠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프로그램은 만들어졌어. 언제 만들어졌어? 그게 무슨 엄청난 옛날도 아니고 1999년 프로그램이었대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뒤인 지금 우리는 지금은 어때? 그냥 뭐 할 수도 없어? 상상할 수도 없어. 세상을 뭐가 없는 세상 이 손으로 간직되는 의사소통의 장치들 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이끌고 가는 이런 혁신은 뭐에 관한 거야? 결국 그대로 일단 직역해 볼 거예요. 번역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유저의 통찰을 뭘로? 프로포시 어떤 정당한 제안, 주장으로 번역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잘 보세요. 글의 유기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글의 유기성을 만들어내라고. 지금 이 경우에는 모바일 폰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성찰은 그런 기가가 필요하다 했어? 안 필요하다 했어? 안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를 뭘로 바꿔버려야 된다고? 이거 쓰세요.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라는 제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야 붙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 하지만 이래. 네, 여러분 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제에 관한 개념이 수에 관한 개념이나 시제에 관한 개념이 영어라는 언어의 화제들보다 훨씬 약해요. 인지를 잘 못하는데 봐. 휴대폰은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 옛날에는 우리가 원했어 안 원했어? 안 원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너무 좋아라 해. 여기 시제 봐. 뭐라고 돼 있어? 현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하는데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옛날에는 안 좋아했던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뭐 들어갔어? 과거형으로 지금 나왔거든. 전부 다. 알겠어? 그럼 뭐야? 자기들이 그걸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었어. 옛날에.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2학년들은 하원하면 되겠고 유진이 왜 싫어? 너도 하원하고 싶어?